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약간의 좀 조정이 왔을 때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그래도 하방 압력을 단단하게 견뎌냈습니다. 100만 원대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만 원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의 수급도 붙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이어서 매수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김진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 2주 전쯤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매출이 4조 원대였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 그 가운데서도 한국 기업이 이렇게 매출 4조 원대 나오는 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좀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2주 전쯤에 지난해 매출을 발표했었는데 4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는 최초로 이제 4조 원 클럽, 4조의 벽을 넘어섰고요. 2025년에도 최근 1월 달부터 좋은 수주를 이어가면서 벌써부터 이제 엄청난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처음으로 매출액 4조 원을 돌파한 이후 올해는 이제 매출액 5조 5,700억 원을 목표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지난해 대비 매출 대비해서 20에서 25%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일 이제 종가 기준으로 107만 원 수준이었는데 목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는 이제 135만 원까지도 제시하고 있고요. 이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이제 환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전망치를 작성할 때 환율을 좀 보수적으로 해서 1,400원 정도로 잡아서 이제 이 전망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환율 이상의 뭐 어떤 동력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연이어서 상향하고 있습니다. 135만 원대까지 보는 증권사에서는요. 수주액이 그만큼 올라가는 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에 대한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4분기 실적 상황은 어땠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분기 실적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연결 기준 매출이 이제 4조 5,5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조 3,2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 최초로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로 이제 4조 클럽에 가입하게 됐고요. 전년 대비 매출은 이제 8,500억 원 증가해서 23%가량 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60억 원 늘면서 한 19% 정도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당시에 매출이 약 3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8년 만에 이제 15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하게 되는 등 엄청난 성장을 이뤄왔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해 실적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이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의 규모의 계약을 잇따라 3건 체결하면서 연 누적 수주 금액은 5조 원을 돌파했고요. 창사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을 살펴보자면은 약 176억 달러에 달하고요. 또 이제 글로벌 상위 22 빅파마와 얼마나 계약을 맺었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2023년 말에는 이 20개사 중에서 14곳과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은 지난해에는 17개와 계약을 맺으면서 3곳을 더 추가하게 됐고요.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어떤 곳들이 있냐면 이제 화이자, 일라이릴리, 로슈, BMS, 아스트라제네카, GSK 당연히 글로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회사들이 다 계약을 맺고 있고요. 이제 이는 이제 글로벌 CMO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캐파 증설에 따른 이제 매출 성장도 기대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이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4조 원대를 넘어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실적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사는 또 어떤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론자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론자 당연히 비교해 볼 만한 분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CMO 시장이 커져서 삼성이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론자 같은 경우에 이제 CDMO 분야 매출 1위 기업으로 꼽히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2.1% 감소한 10조 5,100억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20% 이상 성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약간 비교되는 모습이고요. 이 론자의 바이오 의약품 CDMO 부분 매출 같은 경우에 약 5조 8,800억 원으로 0.5% 아주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에 굉장히 좀 의미를 둘 필요 있고요. 2023년 론자의 핵심 고객사였던 모더나의 mRNA 백신 생산 협력
이 중단된 데 따른 여파로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론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CDMO 사업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 조정을 좀 실시하고 있는데요. 론자 같은 경우에는 이 CDMO 사업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저성장 사업 부문인 캡슐 및 건강 성분 사업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다음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이 더 대단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커져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만의 경쟁력으로 어려운 시장을 잘 또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은 지난해 4분기의 실적이었고요. 지난해 전체 실적이었고 그렇다면은 올해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올해 이제 1월 초부터 1월 중순에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을 수주하면서 주목을 다시 한번 받았는데요. 1월 달에 이제 유럽 제약사와 14억 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도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달부터 건당 이제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수주를 연이어 확보했다는 점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바이오 의약품 CDMO 역량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꾸준한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대규모 수주 등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체결한 계약들이 이 생물보안법 제정 가능성에 대한 영향인지 명확한 인과관계를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명확한 것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CMO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CMO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주로 이제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고 신뢰를 쌓고 이렇게 이제 뭐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되고요. 또 올해는 특히 이제 미국의 중국 견제뿐 아니라 미국의 약가인화 정책, 그다음 환율 등 우호적 환경에 따른 수혜가 계속해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환율은 높은 지금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번 해에도 역시나 마찬가지 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고 글로벌 거점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능력, 포트폴리오, 거점 등 이제 3대 축 확장 전략을 통해서 고객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인데요. 먼저 이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생산 능력 부분입니다. 증가하는 바이오 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이 이제 올해 4월 달에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90%였던 만큼 계획대로 딱 시점을 맞춰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5공장 완성 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총 생산 능력 자체는 78만 4천 리터에 달합니다. 이제 압도적인 생산 능력이 할 수 있고요. 5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은 2026년부터 좀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2년까지 총 7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8공장까지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8공장까지 완공됐을 때 총 생산 능력은 132만 리터에 달하는데요. 이는 이제 현재 기준이긴 하지만 스위스 론자가 78만 리터, 일본의 후지필름이 75만 리터,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58만 리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말 압도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5공장은 이전부터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이니만큼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어닝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공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생산 능력에 대한 좀 기대감을 이번 이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이제 적극 투자 역시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 5개의 신규 기술 플랫폼 및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를 출시하는 등 위탁 개발, 이제 CMO 위탁 생산이 아니라 CDO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항암제 기술인 이 항체 약물 접합제 ADC죠. ADC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ADC 전용 이 생산 시설을 성공적으로 완공했고요. 올해 2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7년 1분기부터는 2027년 1분기를 목표로는 이제 ADC 완제 의약품 생산 시설 라인도 구축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이미 이 ADC 사용되는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 계약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ADC 결합 또는 접합이 컨주게이션 영역까지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이제 완제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7년 10월을 목표로
이 사전 충전형 프리필드 시리즈죠. PFS라고 하는데요. 이런 라인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초에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요 사안도 좀 짚고 갈까요? 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리가캠이랑 이제 협력하기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았는데 리가캠도 주목받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양사는 이제 올해 3건 이상의 ADC 프로젝트를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협업 내용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신규 ADC 생산 시설에서 임상 치료에 필요한 이제 위탁 생산이 계약의 핵심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5년 안에 이제 15개의 임상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5개 이상의 자체 임상 물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비로만 3천억 원 가량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임상 시료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임상 시료에 대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을 하게 되는데 2년 내 확보하는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2년 내에 확보해야 되는 임상 시료가 한 10가지 정도로 뭐 분석되는데 이 중 3가지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이외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리가켄 바이오가 단순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리가캠의 시료를 생산한다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리가켄 바이오의 CMO 파트너는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발하는 물질의 임상 시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담당하게 되는 건데요. 가장 먼저 이제 좀 의미가 있다는 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을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수주하게 되면서 뭐 그런 좀 기대감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리가켄 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를 맡기게 되면서 국내 다른 기업들도 국내 다른 기업이나 또 다른 뭐 ADC 기업, 글로벌 기업들도 삼성에게 수주를 맡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ABL 바이오가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뭐 임상 치료 등을 생산하거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후에 또 아무래도 미국 생물보안법 등으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이런 것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좀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미래 먹거리로 이 ADC를 계속해서 꼽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ADC 생산 측면에 있어서도 아직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번 임상시료 생산 등으로 인해서 경험도 쌓고 기술도 쌓으면서 앞으로 이제 수주를 하는 데서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리고 사실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서는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성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짚고 갈까요? 네,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 100% 자회사 에피스의 성장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지난해 이제 국내외에서 다수의 품목허가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시장 판권을 보유한 파트너사로부터 이제 마일스톤을 굉장히 많이 실현했었는데요. 이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대가로 이제 말하는데 별도 비용이 인식되지 않아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고도 성장이 가능한 마일스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미국 FDA로부터 총 3종의 제품을 승인받았는데요. 이제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바이오 시밀러 역량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에피스가 주요 타깃을 하는 미국 시장의 변화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갈 것으로 좀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이제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단일 연도로는 가장 많은 18개의 품목 허가를 승인하고 이제 상호 호환성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바이오 시밀러 시장 활성화 및 이제 규제 완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헬스케어를 포함한 국가 재정 지출 감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를 기존 의약품 대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들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 에피스에게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